시장과 전혀 무관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오늘은 지수 ETF를 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 ETF라면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코덱스 200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덱스 200입니다. 자, 코덱스 200은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뭐 이러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똑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는 보통 1차트로 차트를 많이 보는데 1차트로 보지 마시고 월차트 보시는 것을 늘 생활화하십시오. 생활화. 그래야 움직임이 보이는 거니까. 자, 일단은 이 친구가 상장된 것은 2002년도 정도에 상장이 되었어요. 얼마에 상장되었냐면은 뭐 한 최저점이 4,790원 정도가 됐네요. 그죠? 자, 4,790원. 최고점은 44,500원 정도가 이제 찍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까지는 약 수익률이 약 800% 정도가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보실게요. 자, 2002년도라고 하면 지금 2021년도예요. 몇 년 걸렸습니까? 약 20년이 채 안 걸렸어요. 그럼 19년인데 20년 잡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요 기간은 지금 20년 정도 걸렸습니다. 20년. 자, 제가 2002년도 월드컵 당시 제가 짜장면집을 운영했어요. 네. 그때 제 나이가 22, 23 요랬습니다. 네. 그때 여러분은 월급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때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냐면 2,000원이었습니다. 2,000원. 비싼 데가 2,500원이었어요. 그때 당시. 자, 그런데 지금 짜장면 가격은 얼마예요? 지금 짜장면 가격은 5,000원. 비싼 데가 6,000원이에요. 뭐 가서 먹는 데는 뭐 3,000원짜리도 있어요. 뭐 2,500원, 3,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 거 빼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요? 물가가 2배 반 정도 혹은 3배 정도 올라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거만 우리가 인식하자고요. 20년 전에 짜장면 값이 2,000원이었는데 지금은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물가가 상승했다는 얘기죠. 고로 돈의 가치는 하락했다 이 얘기예요. 즉 2002년도에 내가 1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면 지금의 현금의 가치는 얼마가 돼 있을까요? 네,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봐야 4천만 원. 즉 무슨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은 죄밖에 없는데 내 돈의 가치는 다운된 거예요. 누가 시켰어요? 아니요. 지 스스로 내려간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계속 가난해집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반복되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내가 2017년도 강의할 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자본주의. 정말 자본주의 강의를 일주일마다 했어요. 일주일마다. 너무너무 징그럽고 정말 지겨울 정도로 했습니다. 그때도 삼성전자 얘기했어요. 그때도 삼성전자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냐 보자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자, 보시죠. 자, 그런데 이 1억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에 200 지수에 투자했다라면 이 금액은 얼마가 돼 있을까요? 800%가 수익 난 거니까 9억이 돼 있겠죠. 9억. 와우. 그런데 1억을 그대로 통장에 넣어놓고 있었던 사람들은 3천만 원, 4천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몇 배가 차이 나나요? 네, 25배에서 30배가 차이 난다는 얘기. 와우, 미쳤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 자, 지금부터 얘기 잘 드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나는 타이밍을 맞출 수가 없는데 언제 사냐 이거죠. 언제? 네, 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방법까지도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검정색 선 하나를 주목해서 보세요. 자, 바로 이겁니다. 자,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코덱스 200 ETF를 모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됐었을까? 여기에서 한 6개월 이상. 그리고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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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와우 와우. 자 그러면 아니 버럭쌤 팔 때는 언제 팔아요? 아니 팔 때는 언제 파냐고요? 네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함정이라고 여러분. 응? 이게 자 앞으로 10년 뒤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올 건지 20년 뒤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올 건지는 나도 몰라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알 수 없어.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알아야 될 건 자본주의 세상에 있어서 우리나라 지수의 지금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자 지수로 들어갈게요. 자 1987년입니다. 1987년에 264포인트에서 현재 3316포인트 약 1254% 정도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와우. 그런데 보시면 우리나라 지수는 어땠어요? 지금까지. 그냥 오르고 내렸을 뿐인데 결국은 올랐어. 이게 팩트예요. 그냥 이게 다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 에이 쌤. 그럼 이거 나중에 이렇게 내려오면 어떡해요? 내려오면 어떡해요?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야. 이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에이 미국의 국가부채가 그렇게 많은데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축통화국가입니다. 돈은 얼마든지 더 찍어내면 돼요. 얼마든지. 자, 근본이제까지 넘어가게 되면 여기가 복잡해지니까 지금까지 그 어떤 화폐도 영원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이다, 디지털 화폐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대체화될 거고 그렇죠? 그런 것까지 앞으로 어떻게 역사가 흘러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 주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주식이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 자, 이 주식이라는 이 섹터 안에 어떤 이들이 과연 이 세상을 만들고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돈이 없는 서민이 이런 주식 시장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있는 그들이 만들어놓은 시장이다.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늘 시대가 변하면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 그전에는 3차, 그전에는 2차, 그전에는 1차. 그러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거예요. 뭐가 이 지구 세상이. 앞으로 우주라는 세상이 열릴 것이고요. 앞으로 지하 터널이라는 세상이 열릴 것이고요. 앞으로 메타버스 같은 가상현실 같은 이런 세상이 열릴 거고요. 즉 우리가 지금까지 꿈으로만 생각했던 우리가 지금까지 TV에서만 봤던 것들이 뭐다? 현실화 될 거예요. 현실화가 되면서 이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뭐가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매출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업들이 카카오 같은 네이버 같은 4차 산업혁명에 주도주죠. 5차 산업혁명, 6차 산업혁명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지수는 레벨업을 할 거예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센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다우지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와우, 볼 것도 없네요. 자, 1950년도에 196포인트였어요. 자, 볼게요. 와우, 말할 것도 없네요. 9000포인트가 상승해 있네요. 와우. 그런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와, 미쳤네요. 미쳤어요. 위아래 폭이 살벌합니다. 다 죽어나갔죠, 여기서. 다 죽어나갔죠. 자, 그런데 다시 레벨업. 야, 천장 같은데? 다 올라온 것 같은데?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계속 끝난 것 같지만 계속 올라가요. 또 끝난 것 같지만 또 계속 올라가요. 또 계속 올라가요. 코로나 때 완전 다 박살난 것 같지만 또 계속 올라가요. 앞으로는 안 그럴까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언제만 기다리면 되는 거냐? 언제만. 이것도 늘 마찬가지예요. 늘 마찬가지입니다. 보시죠. 늘 검정색 선 밑에 있을 때, 다 암울하게 죽어나갈 때, 이때가 늘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늘. 자,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는 리먼 사태, 리먼사가 파산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죠. 자, 이걸 보고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없다라면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투자해도 되겠지만 기다려라.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다. 늘 투자는 반대로 해라. 반대로. 세상이 망할 것 같고 다 죽는다 그러고 힘들다 할 때, 꼭 세상이 망할 것 같을 때, 그럴 때가 늘 기회였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이럴 거고 앞으로도 이럴 거예요. 이걸 준비해 놓지 않고 10년 뒤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지금과 똑같은 인생을 살 거고요. 지금을 준비해 놓는 분들은, 미래를 준비해 놓는 분들은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악재가 올 것은, 앞으로 코로나 같은 것들이 오지 않을까요? 예,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옵니다. 다시 와요. 사스, 메르스 할 거 없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한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뭘 한 가지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뭘 배우셨나요? 응? 제가 코스피 지수를 연동하는 코스피 200 지수를 지금 막 사라고 했습니까? 응? 이걸 제가 막 사라고 여러분들 조장을 했나요? 아니죠. 이걸 사라고 하는 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앞으로의 미래는 우리가 코스닥 기업이 코스피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200 종목 안에 낀 종목들은 다 우량한 종목이 되겠죠. 좋은 기업이 되겠죠. 왜? 그만큼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고 좋은 기업이 된다는 것은 200대 안에 기업 안으로 들어오는 거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잘 보시면, 잘 보세요. 과매수권 영역에 올라왔을 때, 과매수권 영역에 올라왔을 때 때는 항상 꼭대기를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왜 여기에서 관심을 가자는 얘기야? 여기는 관심을 갈 자리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응?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코덱스 200 종목이 다시 한번 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라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이 주식 이런 걸 가지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묻지마 투자.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 꼭 여러분 걸로 만들어서 언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모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이 적은 분들은 이런 ETF를 가지고 버럭라인 밑에 왔을 때 잘 모아가신다면 분명히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